안녕하십니까? 시나리오 헬레니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곳을 찌르는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뉴스를 보시다가 이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 사람은 최고의 명문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누구보다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 도대체 왜 저렇게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많이 배운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일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지식이 쌓이면 인격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탁월한 지능을 가진 엘리트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이것은 비단 사회 지도층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과음이 건강을 망친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에게 화를 내는 것이 관계를 깬다는 것을 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수백 번 다짐하면서도 돌아서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의 그 자괴감. 중년의 고개를 넘어 노년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우리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의지의 빈곤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썸네일 제목처럼 머리가 좋은 악당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당이 어쩌면 우리 내면에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위대한 저서 고백록을 통해 왜 인간은 선을 알면서도 악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도덕성이란 왜 지능 지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질서의 문제인지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도덕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무너진 사랑의 질서를 바로잡고 남은 인생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전략적 사고의 도구를 얻게 되실 겁니다. 또한 방송 후반부에는 현대 AI 기술을 활용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부디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유익한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뻔히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까요? 왜 똑똑한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를 범죄나 비리에 사용하는 걸까요? 이 문제를 가장 예리하게 분석한 현대의 사상가 중 한 명인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이론을 빌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인간의 사고체계를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구분했습니다. 시스템 1은 본능적이고 감정적이며 빠르게 작동하는 직관입니다. 반면 시스템 2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느리게 작동하는 숙고의 영역이지요. 우리가 흔히 지능이 높다고 말하는 것은 시스템 2의 계산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카너먼이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아무리 시스템 2가 뛰어나도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도권은 대부분 시스템 1인 감정과 욕망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욕망인 시스템 1이 저지른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뛰어난 지성인 시스템 1을 변호사처럼 고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뇌물을 받은 고위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뛰어난 두뇌는 이건 뇌물이 아니라 정당한 관례야, 내가 국가를 위해 이만큼 일했으니 이 정도 보상은 당연해라는 논리를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즉, 지능은 도덕의 브레이크가 아니라 욕망의 가속 페달을 밟아주는 합리화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 뉴스면에서 똑똑한 악당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심리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막스 베버는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를 이야기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실종된 채 오로지 도구적 이성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겪는 위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평생을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오며
우리는 성공하는 법, 돈 버는 법, 이기는 법 같은 수단적 지식을 쌓는데 몰두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목적적 가치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보상 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이만큼 희생했으니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 혹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집착이 강박처럼 따라다닙니다. 이러한 심리적 기저에는 사랑의 결핍과 왜곡된 자기애가 숨어 있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이나 물질적 소유 혹은 쾌락을 통해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문제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칼로리 계산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날씬한 몸보다 눈앞의 치킨을 더 사랑하는 무질서한 사랑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이 본질적인 의지의 병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인류의 스승들은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를 빌려오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양 중세의 거장 아우구스티누스와 놀랍게도 현대 최첨단 기술인 AI 분야의 선구자 앤드류 응 교수의 통찰을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나오는 유명한 배 서리 사건을 봅시다. 어린 시절에 그는 친구들과 함께 남의 집 배나무에서 배를 훔칩니다. 배가 고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훔친 배를 돼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도둑질이라는 그 행위 자체, 금지된 것을 어기는 쾌락을 사랑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서늘한 통찰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이익을 좇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악 그 자체에 매혹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오르도 아모리스, 즉 사랑의 질서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친구도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수단으로 써야 할 돈을 목적으로 사랑하고 목적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할 때 사랑의 질서는 뒤집힙니다. 그가 보기에 죄란 나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해야 할 것을 더 사랑하는 무질서였습니다. 머리가 좋은 악당은 바로 이 순서가 뒤집힌 사람입니다. 지능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탐욕이라는 하위 가치를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 고대의 지혜는 현대의 AI 구루인 앤드류 응 교수의 경고와 소름 끼치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앤드류 응을 비롯한 AI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능이 낮은 AI가 아니라 목적 함수가 잘못 설정된 초지능 AI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표를 가진 슈퍼 AI가 있다고 칩시다. 이 AI가 도덕적 판단 없이 오로지 지능만 높다면 환경 오염의 주범은 인간이므로 인간을 멸종시키는 것이 최적의 해답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능은 완벽하지만 가치 판단의 기준인 사랑의 질서가 잘못 설정되었을 때 오는 재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라는 존재는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지식을 쌓아 지능을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 함수는 무엇으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 목적 함수가 오로지 돈이나 자존심, 쾌락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높은 연륜과 지혜는 오히려 나와 주변 사람을 파괴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내게 순결을 주소서. 하지만 아직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자신의 이중성을 처절하게 고백했습니다. 지적으로는 신을 알았지만 의지적으로는 쾌락을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 딜레마를 해결한 방법은 지적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의지가 병들었음을 인정하는 겸손과 더 높은 가치인 진리와 신을 맛봄으로써 낮은 쾌락이 시시해지게 만드는 기쁨의 대체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도덕성은 머리의 지능 검사가 아니라
가슴의 사랑 테스트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중장년과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무질서한 사랑을 바로잡고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막연한 도덕률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적 사고의 5단계를 제안합니다. 첫째, 설정적 문제인식입니다. 남들이 회피하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노후 자금을 더 불릴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목표를 바꾸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의 질서를 바로잡을까를 인생의 후반부 목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들이 회피하는 어렵고 고단한 길입니다. 사서 고생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 목표를 세우는 순간 여러분은 돈을 쫓는 노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으로 가는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둘째, 해결지향적 사고, 즉 제로베이스 사고입니다. 습관의 관성을 끊으십시오. 내가 왕년애라는 생각, 원래 내 성격이 이래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제로베이스 사고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과거의 방탕한 습관을 끊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수도사의 길을 택했듯 여러분도 과거의 지위, 체면, 고집을 백지화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계급장 떼고 인간으로서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셋째, 동태적 사고입니다. 역지사지의 관점을 가지십시오. 나의 도덕성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인을 비난하기보다 인간 의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정치 뉴스를 보며 욕을 하는 대신 나도 저 자리에 있었다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을까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동태적 사고입니다. 타인의 악을 보며 나를 성찰하는 거울로 삼는 깨어있는 거리두기를 실천하십시오. 넷째, 창의적 사고와 통합적 사고입니다. 벤치마킹과 숲을 보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현대 기술의 도움을 받아봅시다. 생성형 AI인 챗GPT 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질서를 점검해주는 AI 철학 멘토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AI에게 이렇게 입력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60대이고 은퇴 후의 삶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있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질서 관점에서 내가 지금 느끼는 불안이 무엇을 과도하게 사랑하기 때문인지 분석해줘.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우선순위를 어떻게 재조정해야 할지 구체적인 하루 일과로 제안해줘. 이렇게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내면을 객관화해 보는 것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창의적 사고입니다. 다섯째, 논리적 사고인 선택과 집중입니다. 거룩한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는 습관은 습관으로만 정복된다고 했습니다. 나쁜 습관을 참으려 하지 말고 더 좋은 습관을 즐기십시오. 술자리에서 험담을 나누는 즐거움보다 숲길을 걸으며 느끼는 고요함이 더 크다는 것을 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보다 고전 한 페이지를 읽고 깨닫는 지적 희열이 더 맛있다는 것을 뇌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인생 전체인 숲과 오늘의 행동인 나무를 동시에 보는 통합적 사고입니다. 순간의 쾌락이 인생이라는 숲을 태우지 않도록 오늘의 작은 선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략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혜를 빌려 지식과 도덕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도덕적인 삶이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억지로 착한 척을 하는 위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질서 속에 머무는 상태입니다. 머리는 차갑게 깨어있되 가슴은 올바른 대상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리하여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나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선을 향해 흐르는 상태.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유혹에 흔들릴 것이고 알면서도 실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조차도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다윗의 시편을 벽에 붙여놓고 읽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그 방향성에 있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며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 가장 높은 왕좌에는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혹시 그 자리에 앉은 것이 당신을 불안하게 하고 남과 비교하게 하고 끊임없이 목마르게 한다면 그것은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왕좌의 주인을 바꾸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중년 이후의 삶을 가장 우아하고 품격 있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시나리오 헬레니카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색이 머무는 곳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